2023년 1학기 중간고사 생명과학원 가자고 내신 분석입니다. 가자고는 이번 중간고사가 이제 처음부터 신경전도라고 하는 부분까지 시험을 보게 됐는데요. 처음부터 이제 대사증후군이라고 하는 파트, 제일 앞부분에 있는 파트들은 이제 기본 개념을 묻는 문제들이고요. 얼마나 정확하게 기본 개념을 가지고 암기를 했느냐, 요게 이제 문제의 점수를 결정하게 돼요. 최근에는 이제 OX 문제라고 해서 세균이나 바이러스들의 특징을 정확하게 알고 이제 있는 것 O, 없는 것 X 이런 유형의 문제들, 그 다음에 이제 소화계, 순환계, 호흡계, 배설계 있는 파트 부분에서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느냐, 그래서 있으면 O, 틀리면 X 이렇게 분류하는 문제들이 자주 나옵니다. 그 부분에서 실수가 참 많아요. 그래서 OX 문제만 따로 모아서 학생들에게 풀리고 있긴 하지만 그 부분에서 실수를 했느냐 안 했느냐, 그 다음에 이제 순환 부분에서 우리 몸의 혈관을 그려놓고 각 혈관에서 어떤 물질들이 이동을 하느냐,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많이 나오는 편인데 그 부분도 생각보다 실수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대사증후군까지는 얼마나 기본 개념을 암기하고 실수가 적었느냐인데, 결국에는 이 부분은 정확하게 암기를 하고 관연도의 각 학교 내신 기출문제들을 드릴 거예요, 학원에서. 그 부분들을 충실하게 풀었어야 돼요. 그래야 대비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 신경전도 파트는 원래 어렵죠. 기초적인 문제들도 까다롭지만 고3 수능이나 아니면 모의고사, 그 다음 수능 특강에서 나오는 신경전도 문제들은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고3들도 킬러로서 작용을 하는데, 보통 이제 학생들이 중간고사 준비하다 보면 이 신경전도의 어려운 부분들은 건들지도 않는 친구들이 많아요. 반드시 고3 모의고사 수준까지 해 나갔어야 됩니다. 총평이나 특이사항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번 가자고 중간고사는 객관식 20문항만 출제가 됐어요. 서술형도 없고 문항수도 적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한 문항당 점수폭이 크겠죠. 그렇죠? 그럼 틀리면 점수가 많이 낮아지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물론 기말고사 때는 문항수도 늘리게 될 거고, 그 다음에 서술형도 등장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제 중간고사를 준비하는 다음 해의 친구들은 이렇게 됐었구나 라는 걸 생각하시고 신경전도 절대 버리지 말고 고3 모의고사 수준까지 풀어나가야 된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신경전도 난이도가 있는 문제들은 제가 대표문항 분석에도 보여드렸지만, 대표문항 분석 맨 밑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19번, 20번에 포진돼 있어요. 나머지 부분들은 이제 써놓은 걸 읽어보시면 되고요. 19번 문항 같은 경우는 물론 수능 특강이나 각 학교의 내신 문제, 그리고 제가 학생들에게 신경전도 문제는 이제 특강 개념으로 이제 문제를 단원별로, 난이도별로, 내용별로 모아서 드렸었는데, 그 부분들도 이제 집에서 해결을 안 해 가시면 당연히 밑에 것들이 쌓여져 있지 않으면 최상위 문제는 풀기 어렵죠. 뻔한 얘기지 않겠습니까? 19번 문제는 뭐가 어려웠냐면, 신경전도는 자극을 준 지점이 어딘지 모르는 문제, 그 다음에 자극을 준 다음에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 모르는 문제들이 어려운 문제들인데, 이번 19번 문제는 자극을 준 지점이 찾는 걸 연습을 안 해본 친구들은 당연히 어려웠을 거예요. 근데 한 문제가 5.8점입니다. 그거 틀리면 바로 깎이는 폭이 크겠죠. 20번 문제는 2023년 6월 고3 모의고사에서 문제는 그대로 가지고 왔고요. 보기만 변형한 거예요. 그러니까 고3 모의고사 최소한 전년도 것만이라도 정확하게 풀어보는 연습을 했다면 이 20번 문제는 수월하게 풀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요거와 같은 형태도 이제 신경전도 특강 교재에서 같은 문제를 또 풀었고 타학교 기출을 변형해서도 풀었는데, 이제 본인이 어렵다라고 하면 제대로 안 받겠죠. 그럼 또 이 부분도 틀리다 보니까 그거 두 문제만 틀려도 벌써 10점대가 확 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이번 총평해 보시면 가자고는 평균이 56점 정도 나왔고요. 70점대 후반, 80점대 초반이 3등급권인 걸로 보여서 1등급과 2등급이 굉장히 높습니다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어쨌든 학생들이 체감하기에는 좀 까다로웠다고 느꼈던 문제라고 볼 수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문항수가 적었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범위가 신경전도까지는 굉장히 적절한 파트였거든요. 처음부터 대사증후군까지는 정확한 기본 개념, 그리고 문제를 많이 풀어봐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 신경전도 파트는 고3 수준까지 풀었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